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할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 또 한 번 채권 수익률에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죠.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분을 잘 지켜내면서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생 종목들 중심으로 애플을 제외하고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플레이션에 이어가지고 수급까지 그 악재가 겹쳐버리는 채권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이치방크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이 일시적인 것으로 안 보인다. 금리가 2022년도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제 지난 연준 회의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점도표의 범위가 이전보다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이번 해 연말 목표를 1.75%에서 2.15%로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미국 재무부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운데 유가가 목요일날 굉장히 하락을 했었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좀 다퉜는데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올해 수요 회복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공급 제한 이런 것들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금 가격도 지난 3월 8일날 1,670불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자금 이동이 좀 생겨가지고 상승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네. 하나 이제 좀 시장에서 두려운 우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실제 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은 공동 발표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언론 인터뷰도 하고 같이 악수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가운데 금요일 날 중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석유를 더 많이 구입을 하겠다,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제재 조치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다양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걸 어기고 지금 더 많은 양을 이란에 수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대립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는 기술주와 소비주가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은행주들도 국채 수익률에 계속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요. 종목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산업들이 각기 전투 모양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처음에는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산업들이 바이든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기술주라든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등락을 반복하는 이렇게 엇갈리면서 보였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도 또 섞여가지고 각각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됐던 거는 팀쿡이 애플의 팀쿡에 맞서가지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가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애플이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그쪽 지역에 맛집이 광고가 뜨거나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못하게 하겠다 이제 애플이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광고 수익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 구글 같은 회사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거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었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나서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이 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분야가 상승을 했고요. 더불어서 배송이라든가 특별 소비재들 그리고 대체에너지, 반도체, 식품 같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산업들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업종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의류, 부동산, IT 서비스, 보험, 건축재료 같은 산업들이 마이너스 2%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은행업종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연준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레버리지 비율을 이제 완화 조치를 31일 날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지급 준비금을 산출할 때 그동안에 이제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은행이 준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각하는 게 가장 안정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자산을 건드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마이너스 한 3% 내외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반등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나이키가 실적을 좀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익은 예상치를 상승을 했는데 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좀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페덱스는 굉장히 좋게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6%나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장밋빛 전망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자가 그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바이든오믹스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를 지우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하미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증세를 하는 거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은 올릴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3월 16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인상을 하겠다. 그게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의지를 보인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하고 버니 샌더스 의원이 나서가지고 재산세를 인상하겠다. 5천만 달러 이상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끔 지금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현될 거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세금 인상을 위한 어떤 바람몰이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새로운 부양책 지출의 그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는 인프라 및 녹색 에너지 법안의 초안을 지금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든하미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6개나 되는 항목들의 구체적인 증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개인들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췄는데 이걸 이제 39.6%로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인상시키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속세가 공제되는 게 한화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134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뭐 서울의 강남에 뭐 조그마한 빌딩 정도는 얼마든지 자식이나 이렇게 넘겨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근데 이거를 다시 트럼프 이전 수준인 절반으로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이제 인상이 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법인세 인하돼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기존에 35%에서 21%로 트럼프 대통령이 낮췄거든요. 이거를 이제 28% 수준으로 올리겠다 하는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척슈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월가가 기부금이나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데 지금 월가가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IT 대기업들 기존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누렸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IT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뭐 감면 정책이라든가 인센티브 통해 가지고 사실 세금을 법인세율이 뭐 20%가 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10한 2,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적게 내는 회사들은 한 7, 8%밖에 내질 않아요. 근데 적어도 15%는 내야 되겠다. 이제 이 법안을 마련 중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뭐 아니면 뭐 부동산 판매할 때 0.1%의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타격이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초반에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시장이 됐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좀 기대하는 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바이드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버블이 있는 부분 조금 빼고 거기에서 매수 기회를 주면 다시 이제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증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도 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시장에서 다양한 변수들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채권 금리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또 주목해볼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이례적으로 파월 의장이 월, 화, 수 3일 연속으로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22일 날은 이제 장 시작 전입니다. 오전 9시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다룰 문제가 이제 강달러 현상에 대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날 화요일 오후 12시에 상원에서 재정위원회 출석을 하고 24일 날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하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연준의 입장이 과열돼 있는 시장에 떠밀려가도 안 되고 그리고 정책의 독립성을 위해서 너무 이제 시장 흐름과 동떨어져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강달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그동안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뭐 92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동안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고 그리고 상무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상황의 어떤 지금 최근에 한 89달러 수준에서 92달러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반기고 있다라고 또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강달러 부분이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이 달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상하원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가장 어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준의 어떤 발언이 지금 현재 시장이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과열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생길까봐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파월 의장이 3일 동안 할 얘기는 기존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스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준은 안정된 그런 어조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두려움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배경에는 기준금리가 아무리 유지가 되더라도 시장의 실질금리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회복세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2월달 주택 판매 시장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구재 주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좀 구체적인 예상들이 굉장히 좀 난해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월달 월간 개인 지출이나 소득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함께 국채 수익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